안녕하세요. 지난번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단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한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하는지와 주의점, 그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왠지 긴장되시나요?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용기를 갖고 오늘도 함께 가보시죠. 렛츠 고! 2023년부터 주식 매매 차익이 전면 과세된다고 기본편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는 국내 상장 주식 장내 매매 차익에 대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구분 없이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22년까지 소액주주라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죠. 그럼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올해 안에 주식을 다 팔고 다시 사야 하는 걸까요? No! 아닙니다. 비과세를 적용하다가 하루아침에 과세를 진행하면 그동안의 수익을 비과세 받을 때 실현하고자 하기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갖고 있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 주식은 2023년 이후 장내에서 매도하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는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매도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의제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알겠는데 의제 취득가액? 이건 뭐지?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2년까지 발생한 비과세 소득이 23년 이후에도 과세 제외될 수 있도록 22년 말 종료일의 가액과 실제 취득할 때 소요한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큰 금액을 취득가액 적용해주는 걸 말합니다. 어려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12월 말 결산법인 A 종목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입니다. A 주식을 취득할 때 실제로 10,000원을 주고 취득을 했는데 22년 12월 말 종가가 20,000원이라면 나는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10,000원이 아닌 20,000원이 되는 겁니다. 22년 급하게 팔고 다시 사지 않아도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주식의 의제 취득가액은 모든 주주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빙고! 네, 모든 주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의제 취득가액은 소액주주가 장내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대주주거나 혹은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의제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 주식 장내 매도 외에도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 중견기업 종목의 비상장 주식이나 펀드, 상장지수 증권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말인즉 ELS나 DLS 같은 파생결함 증권이나 채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꼭 체크해 두셨음 합니다.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대비해서 주식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는 것이 힘이다! 절세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주세요. 기본공제 활용하기, 의제 취득가액 적용받기, 금융자산 분산하기, 세제혜택 상품 가입하기, 투자 손실도 관리하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공제 활용하기입니다. 연간 투자그룹별 기본공제액이 1그룹 5천만 원, 2그룹 250만 원인 것을 감안해서 누적된 금융투자소득을 연도별로 분산 실현합니다. 두 번째, 의제 취득가액 적용받기입니다. 대주주는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금융자산 분산하기입니다. 가족 간 증여로 금융자산을 분산해서 실현하면 개인별로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가족이 4명일 때 1, 2그룹을 통산하여 연간 총 2억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할 땐 증여재산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데요. 금융자산 분산의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 이슈나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 특례 등 특이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산을 고려 중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세제혜택 상품 가입하기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분리과세 대표 상품 가입 등 다양한 세제혜택 상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별 세제혜택과 가입 대상, 한도 등은
별표로 상세히 정리해드리니까요. 꼭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 손실 관리학입니다. 주식 A와 B 모두 투자하는 투자자가 주식 A에서 실현이익이 6천만 원이 발생했는데 주식 B는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평가 손실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가 주식 B에서 마이너스 1천만 원을 일부 실현하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기본공제 그룹별로 소득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고요. 상반기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하반기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후 그룹별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단기 단위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데 왜 투자자가 직접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를 하지만요. 투자자가 직접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지 않는 금융투자소득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투자자는 직접 예정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상반기 신고는 7월에서 8월, 하반기는 다음해 1월에서 2월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일이 3월 15일이면 신고 기한은 5월 말까지입니다. 원천 징수가 되더라도 투자자는 확정 신고에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만약 2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자라면 확정 신고 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억 원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선 25%가 적용이 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는 단일 세율인 20%만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이 경우 투자자는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기본공제를 분할 신청해서 기본공제가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부담해야 할 세액이 200만 원인데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여러 금융사에 기본공제를 분산 신청하는 바람에 원천징수 단계에서 400만 원을 납부한 상태라면 확정 신고 시 200만 원의 환급세액으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보다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하는 게 유리한 경우에도 확정 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일반 계좌와 비과세 계좌를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선 6천만 원의 실현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비과세 계좌에서는 1천만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게 되면 일반 계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2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 과세하게 되면 비과세 계좌의 손실이 반영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0원이 된답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자 결과에 따라 세금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여러 경우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확정 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확정 신고는 과세 기간의 다음해 5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23년 금융투자소득이라면 24년 5월에 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내역서와 기타 입증 서류들 준비하셔야 하니까요. 잊지 마세요. 금융투자소득세 안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세금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과 함께하는 살뜰한 투자를 응원드립니다.